지난 생애 정원후 세자 고림천이 꽃을 쏘아 세자 부인을 고르는 날 한 번에 두 송이를 맞췄어. 한 송이는 위자, 강가 서녀 강심월을 뜻하고 다른 한 송이는 요황, 우리 최가 정렬을 뜻해. 나와 강심월은 같은 날 정원후부로 시집갔어. 나는 정실이었고 강심월은 평처였어. 결혼 후 고림천은 모든 사랑을 강심월에게만 줬어. 그런데 나는? 그는 내가 세자 부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라며, 그래서 거대한 후부에서 매일 나를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장부와 맞춰야 할 대패와 영원히 기다려도 그가 열어주지 않을 문이었어. 세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쏘려던 건 위자 한 송이였어. 그런데 네가 일부러 꽃을 심월이 꽃 옆에 놔서 내가 잘못 맞췄잖아. 너희 최가 집안일 때문에 억지로 너랑 결혼하게 됐고, 심월이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넌 만족할 줄 몰라? 이제 너 죽었으니 됐다. 나랑 심월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세자께서 활을 쏘아 배우자를 고르소서. 내가 꽃을 쏘아 배우자를 고르는 이 날로 돌아왔어. 세자님 활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저 위자는 누구 따님 꽃인가요? 분명 최가 아가씨 꽃이겠죠? 그분은 세자와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냈으니 세자 눈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인아, 축하해. 곧 정원후 세자 부인이 되겠구나. 여인아 이리 오너라. 최 아가씨 부끄러워 마세요. 세자께서 아가씨 꽃을 맞히셨으니 정말 하늘의 뜻이에요. 부인께 아뢰입니다. 그 위자는 제가 놓은 꽃이 아닙니다. 어느 자매님께서 복이 있으신지 세자께서 선택하셨네요. 최 아가씨 꽃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느 귀한 따님 꽃인가요? 부인, 저 위자는 심월의 꽃입니다. 이 아가씨가 낯설군요. 어느 집 따님이시오? 부인, 소첩의 남편은 갓 부임한 태사령입니다. 심월은 저희 집 서녀인데 밖에 잘 나오지 않아서 후부인께서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겨우 육풍관가의 서녀가 세자 부인 자리를 탐내다니요. 어머니 심월은 단정하고 어질니다. 아들이 마음에 들어합니다. 님 처나 꽃 속이는 오차가 있기 마련이니 한 번에 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귀녀들께 그림 한 점을 그리게 하는 게 어떨까요? 누가 가장 잘 그리는지 보고 1등을 정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결정합시다. 누가 모르나요? 경성에서 최가 정녀의 그림은 으뜸이잖아요. 후부인께서는 이거야말로 최 아가씨를 위한 길을 닦아주시는 거죠. 후부인께서 이번에 세자빈을 고르실 때 꽃을 맞히기로 정하셨잖아요. 사람을 정하는 거였는데 강 아가씨의 꽃을 맞췄으니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다른 걸로 다시 겨루자면 강 아가씨한테 불공평할까 봐요. 최 아가씨 말이 맞아요. 어머니,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정했어요. 심월은 제가 고른 세자빈이에요. 더 고를 필요 없어요. 여인,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단정하고 대범한 모습이야. 종부로 손색이 없어. 어머니, 저는 줄곧 최 아가씨를 친동생처럼 여겨왔어요. 아내로 맞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세자는 원래 직설적이셔서 최 아가씨, 그분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만약 최 아가씨가 정말 세자를 좋아하신다면 혼례를 치른 후에 제가 세자께 권해서 아가씨를 드리게 할게요. 저희 자매가 함께 있는 것도 좋잖아요. 육품 경관의 서출딸이 감히 큰 소리를 치다니 우리 최가 정녀를 첩으로 삼으라니 그의 아래에 있으라니요. 닥쳐, 헛소리 하지 마. 최 아가씨 심월은 성격이 순수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말이 앞서는 걸 용서해주세요. 저와 세자는 소꿉친구예요. 세자를 오빠처럼 생각해요. 동생으로서 좋은 뜻으로 한마디 충고할게요. 강 아가씨는 저보다 2살이나 많잖아요. 그런데도 성격이 순수하고 말이 앞선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면, 정원 후부에 들어가면 세자에게 폐를 끼칠 거예요. 경성의 고문 세가에서는 어느 집 주모가 이렇게 말이 앞서고 제멋대로 굴까요? 나중에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정원 후부가 예의를 모른다고 비웃음을 살 거예요. 세자 제가 경성에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알아요. 하지만 최 아가씨는 고문 귀녀로서
말씀이 그렇게 가시돋치셔도 예의를 아는 건가요? 강 아가씨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성의 처녀들은 시집가기 전에 훈육 상궁이 와서 가르쳐요. 제 말은 훈육 상궁님께는 부드러운 편이에요. 만약 엄격한 훈육 상궁을 만나면 강 아가씨는 매일 울어야 할 거예요. 그만해. 임천 네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그럼 네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나는 먼저 못할 말을 해두겠다. 우리 정원 후보의 세자 부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절을 알아야 하고 종부가 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에 들어와도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여인. 오늘 너 기분 안 좋니? 나는 너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잖아. 양가에서 우리 혼사를 좋게 봤어. 나도 원래 너를 아내로 맞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심호를 만나고 말았어. 너는 몰라. 내가 심호를 처음 봤을 때 비로소 알았어. 사실 우리의 좋아함은 사랑이 아니었단 걸. 그녀를 보는 순간 비로소 깨달았어. 내 평생 내가 아내로 맞을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걸. 이 신혼야에 세자마마께서 왜 강첩의 마당에 주무시는 거예요? 강첩의 마당에 주무시는 거예요? 쉿, 아가씨, 마음이 좋지 않으셔. 그만 좀 하세요. 세자 오라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강가와 혼인을 맺으려 하신다는 말씀은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이미 저의 혼사를 정하셨어요. 아마 며칠 내로 납패가 올 거예요. 만약 여인이 예전에 세자 오라버니께 오해를 드릴 만한 일이 있었다면 여인이 세자께 사과드릴게요. 여인아, 화내지 마. 너는 최가의 정녀잖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심월이 들어온 후에 너를 평처로 맞을게. 네가 그녀를 도와 후부일을 처리하면 돼.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명분만 가질 뿐이야. 부중 모든 일은 네가 주관해. 아무도 너를 얕보지 않을 거야. 내가 후부 하인들에게 너를 부인이라 부르게 할게. 평처가 첩이라고 해서 너를 얕보지 않도록 할게. 여인아, 우리 셋이 서로 존중하며 잘 살 수 있어. 세자께서 말씀을 삼가세요. 저는 이미 혼사를 정했어요. 세자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세자께서는 스스로를 조심하세요. 네가 오늘 면목을 잃은 건 알아. 마음에 화가 난 것도 알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아가씨에게 사과할게. 너 화내서 몸 상하지 마. 여인아, 너도 알겠지만 고문세가에서는 처첩이 무리지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어? 네가 최가의 정녀라 할지라도 출신이 높다고 해서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미안해. 하지만 정처의 자리는 이미 심월에게 약속했어. 네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이든 다 들어줄게. 지금 바로 너에게 약속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줄 납패와 혼례 의식은 절대 세자 부인보다 조금도 적지 않을 거야. 돌아가자. 여인아, 내 말 들어봐. 네가 떼쓰지 마. 평처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성의야. 제발. 세자, 제 말씀은 이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가 오늘 면목을 잃은 건 알아. 마음에 화가 난 것도 알고 기다려봐. 내가 직접 찾아가서 아가씨에게 사과할게. 세자가 사죄해야 한다. 강가에 가야 한다. 여음아, 화내지 마. 몸 상해. 명문가에서 첩을 여러 명 두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 네가 최가 정녀라 해도 출신이 높다고 해서 남편이 첩을 들이는 걸 허락하지 않겠어? 오늘 네게 미안해. 하지만 적처 자리는 이미 심월에게 약속했어. 네가 원하는 보상은 뭐든 들어줄게. 지금 네게 약속할게. 혼수와 혼례 의식. 세자 부인보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해줄게. 돌아가자. 세자님, 어머님, 너 지금 약혼했잖니. 여음과도 거리를 둬야 해. 내 명성이 나빠져도 괜찮지만 여음의 명성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헐뜯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어머님. 임천은 그냥 여음이랑 몇 마디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일은 제 잘못이에요. 혼수 준비를 마치면 반드시 여음의 체면을 세워줄게요. 8인교로 모셔드릴게요. 우리 최가의 딸은 절대 다른 사람의 첩이 되지 않아. 한 남편을 같이 섬기지도 않을 거야. 어머님. 집에 가자. 고림천은 전생에 강심월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에게는 냉대하기 일쑤였지. 내가 우울증으로 죽을 때까지. 이번에는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 생각이 없어. 방해가 되는 것. 그가 왜 자꾸 집착하는 거야?
정말 미친 놈이야? 그럼요. 미친 건 강가의 서녀야. 후작부 고가와 혼인할 수 있다니. 앞으로 강가가 시끄러워지겠네. 자자, 한 잔 더 드세요. 앞으로 우리 강가와 정원 후보는 사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완례를 부탁드립니다. 강부인, 복 많으시네요. 서녀도 후작부 세자와 혼인하다니 정말 큰 복이네요. 그럼요. 그날 세자가 화살로 꽃을 맞춰 아내를 고르셨는데 한눈에 우리 집 심월의 위자를 보시고 반하셨죠. 이게 하늘의 뜻이죠. 강가에서 며칠째 잔치를 열고 있네요. 온 경성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 걱정하는 듯 그 집이 후작부에 붙었는지. 부인, 혼수 문제는 너무 비싼 걸 왜 하세요? 강가는 겨우 유품관직인데 우리 후작부가 혼수를 너무 많이 하면 권세로 누르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 집이 얼마나 지참금을 내놓을지. 내가 만금의 혼수를 줬는데 그 집이 천냥의 지참금을 보낸다면 이건 문벌이 맞지 않는 거야. 오히려 여자 집안의 체면을 깎는 거지. 가라. 그 몇 필의 옛 비단과 몇 벌의 금머리 장식과 그 오겨이를 꺼내서 상자에 넣어라. 어머니, 이게 혹시 너무 간략한 것 아닙니까? 너 간략하다고? 그 강가의 유품 벼슬이 지참금을 얼마나 내겠다고? 우리 후작부의 예물이 너무 무거우면 오히려 세력을 믿고 남을 누르는 꼴이 돼 소문이 나면 듣기 좋겠냐? 네가 꼭 그녀를 아내로 맡겠다니 어미가 너를 위해 알아서 하마. 가라 청지기에게 길이를 골라 태사령부로 보내라. 네, 아들은 어머니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도 후작부야 세자빈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쉿, 입 닥쳐. 후작부 일에 네가 참견할 일이냐? 묵은 구름, 비단 10필, 보통, 오겨의 한 자루, 순금, 머리 장식, 세벌. 이게 세자빈 예물이라고? 우리 집 조카가 유품 통판에게 시집갈 때도 예물이 이거보다는 나았어. 예물을 보면 시집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부인은 분명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야. 10여 대의 고물로 때우다니. 후작부는 줄 수 있어도 강가가 받을 수 있겠냐? 나중에 제대로 된 혼수도 못 차리면 그게 더 웃기지. 세자가 너 아니면 안 된다며 너에게 일편단심이라며 이런 고물을 주다니. 차라리 강남으로 시집 보내 부잣집 후처로 보내는 게 낫겠다. 그쪽은 내겠다고 해 5천냥 은자 예물을. 아니야, 말도 안 돼. 세자가 최고로 주겠다고 했어. 내가 올 때 최가 정려가 오늘 약혼한다고 들었는데 정도우작 세자가 말한 걸까? 동시에 두 분을 맞는 거야? 가능성이 없진 않지. 보라, 예물 가져온 건 청직이야. 부인과 세자는 안 오고. 그리고 들으니 최가 쪽에서 세자를 봤다더라. 말도 안 돼. 세자가 나를 버리고 최 여인을 취할 리 없어. 사람을 보내 쫓아가. 강가가 망신할 순 없어. 후작부 손이 크시네. 99대나 예물을 보내다니. 전부 기러기, 동주, 최고급 비단. 후작부 이 손이면 반 재산을 다 가져온 거나 다름없어. 최가는 백년 명문인데 최가 정려를 청원하는 건 당연히 신중해야지. 여인, 당신 이 예물을 정말 받을 거예요? 고랑. 오늘 혼례를 올리겠다며 어째서 최 여인에게도 혼수를 보냈어요. 도대체 왜 나는 겨우 정원 후부의 그 열몇 대의 초라한 혼수만 받았는데 그 최 여인은 성대하게 시집가다니. 아니야, 임천 오빠가 가장 사랑하는 건 나야. 이 모든 건 내 것이어야 해. 내 뱃속에는 벌써 당신의 아이가 있어. 감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오늘 여기서 머리를 부딪혀 죽을 거야. 닥쳐.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평생 나를 돌보겠다고 했잖아. 내 모습이 좋다고 말했어. 서울의 귀족 처녀들처럼 딱딱하지 않다고. 날 속여 몸을 허락하게 했어. 그런데 어째서 나를 모욕하는 거야? 나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으면서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그녀 최 여인에게 혼수를 보내? 우리 집엔 열몇 대의 초라한 혼수를 보내놓고 그녀에겐 99대를 보내다니. 이럴 줄 알았다면 왜 날 속여 몸을 허락하게 했어? 아이고, 강가의 서녀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줄이야. 벌써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 닥쳐라, 걸레야. 내가
언제 여인에게 혼수를 보냈다고? 이건 내 혼수가 아니야. 지금 당신이 여기 있고 혼수도 모두 있잖아.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다니. 설마 정말 그녀를 나와 같은 날 후보로 시집 보내려는 거야. 그래야 인정할 거냐. Well, 두 분 본우의 혼수에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본우가 혼례를 올리는 날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최 아가씨와의 혼사를 방해하다니. 오늘은 본우와 최가의 길일입니다. 듣자 하니 두 분도 오늘 정혼한다고 하더군요. 자택에서 경사를 치르지 않고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아니에요. 임천이 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건가요? 여인, 네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다니. 제가 누구와 정혼하든 고세자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분명 말했잖아. 시머리 시집 오면 곧 혼수를 보내 맞이하겠다고. 그러나 저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시집 가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요. 나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오랜 연인 사이잖아. 단지 한 송이 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다니. 일부러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척하며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네 허영심을 채우려는 거냐? 고세자 미친 거 아니야? 고세자. 아인과 약혼이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서로 마음이 맞아. 양가도 다 아는 사이야. 우리는 결혼할 거야. 미, 약혼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양가가 다 알고 있다면 두 분이 결혼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내 세자가 활쏘기로 아내를 고를 때 고른 것은 이 강가 서녀였나?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며칠 전에 크게 떠들썩했던 아내 고르기 누가 모르나? 세자가 태사령 집안에 딸에게 푹 빠져서 차라리 후부인의 뜻을 어기고서라도 데려오려 했다는 걸. 그런데 오늘 갑자기 최씨 아가씨와 약혼했다는 거야? 그건 혼서도 없고 약혼도 안 했어. 내 입만으로 내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려 하다니? 나와 최 아가씨는 부모님의 명이었고 중매인의 말이었어. 삼매육빙 99채의 중한 예물 깨끗하고 정당한 고례를 따랐다. 세자가 억울하다면 증거를 내놓아라. 남이 내 혼사를 빼앗은 건지 보자. 없다면 세자가 입만 놀려서 여기서 헛소리한다면 본우가 가차 없어도 탓하지 마라. 자신의 약혼 연회에 있지 않고 여기 와서 망신을 하다니. 그렇지 않아? 육품 서녀를 세자 부인으로 맞다니. 게다가 백년 세가인 최가 정녀를 첩으로 삼으려 하다니. 자기 황자 용손인 줄 아나? 닥쳐. 너희가 뭘 알아? 여인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 나야. 내가 시몰이랑 결혼한다고 나를 원망하는 거야? 싸움만 하는 무식한 놈에게 시집가서 나에게 안갚음하려는 거야? 얼른 그들에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해. 보아하니 그는 내가 그와 소꿉친구라서 오랜 정분 때문에 반드시 그를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구나. 그는 달콤한 말로 나를 속여서 내가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최 아가씨. 사람들아, 이 헛소리하는 무례한을 쫓아내라. 세자님 부인께서 저희를 보내셔서 모시러 오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후부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부인과 후야께서 가법을 쓰실지도 모릅니다. 꺼져. 나는 안가 여인. 너 이렇게 배신할 수 없어. 세자의 입을 막지 못하겠어? 정원 후부로 돌려보내라. 들고 가. 정원우 부인에게 전해라. 부인이 제대로 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르쳐도 괜찮다고. 예. 후자께서 진노하시지 마십시오. 임천 오빠, 천천히 해요. 기다려요. 무슨 일이야? 부인께 아뢰옵니다. 세자께서 최가에 가서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위원후에게 한 방에 맞아 기절하셨습니다. 이놈아, 그를 사당으로 데려가라. 체면도 없이 행동이 뒤죽박죽이니 어떻게 후작부 세자 자리를 감당하겠느냐? 부인, 진노하시지 마세요. 몸이 중요합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세자,
뵈러 왔어요. 강아가씨, 잠시만요. 아주머니, 임천 오빠가 쓰러졌어요. 들어가서 돌봐야 해요. 설아. 강아가씨, 아직 시집도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굴다니, 약혼 날에 이렇게 후작부로 뛰어오다니, 소문나면 내 명예에 해가 될까 걱정이다. 부인, 세자가 걱정될 뿐입니다. 돌아가시오. 늙은 할망구야. 두고 봐. 내가 고가의 장손을 낳으면 어떻게 갚아주나 보자. 나가게 해줘. 최가에 청혼하러 갈 거야. 루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야? 분명 내게 화난 거야. 어릴 적부터 나와 함께 자랐어. 내가 반드시 그녀와 결혼할 거라는 걸 알아. 그녀에게 말하러 갈 거야. 그녀가 원하기만 하면 강심월과 동시에 드릴 거야. 그녀는 분명 나를 선택할 거야. 저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부. 그까짓 게 뭔데? 그냥 무부일 뿐이야. 망할 놈아, 이 바보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냐? 내가 얼마나 애써서 계획을 세웠는데 최가와 교류하고 네가 루인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게 했지. 바로 네가 최가의 딸을 맞이하게 하려고 앞으로 출세길이 활짝 열리게 하려 한 거다. 그런데 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필이면 육품 벼슬아치의 서녀를 아내로 맡겠다고 하다니. 지금 와서 남을 탓하느냐? 내가 시모를 맞이하는 게 뭐 어때서? 내가 자귀를 물려받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배정은 그냥 무식한 놈일 뿐이야. 무식한 놈? 배정은 황제께서 직접 봉한 위원우야. 일품 군우. 네 아버지보다 위에 계셔. 조정에서 가장 뜨거운 신흥 귀족이야. 그런데 넌 그냥 조상 덕에 빌붙어서 사는 세자일 뿐이야. 네가 뭘로 그와 겨루겠어? 배정이 무슨 수로 이 혼사를 구했는지 알아? 군공. 그가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북쪽 변경에 반란 진압 군공을 두 손으로 바쳤어. 오직 황제의 혼사 명령을 받기 위해서였어. 이 일은 조정에 이미 다 퍼졌어. 누가 위원우가 최가의 딸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얻은 군공까지 내놓은 걸 모르겠어? 그는 또 황후 마마가 책봉될 때 쓰셨던 봉잠까지 구했어. 최 여인을 위해 혼수로 보태머. 이런 정성이면 어떤 여자가 감동하지 않겠어? 설마 너 같은 변덕스러운 사람한테 감동하겠어? 너 아직도 혼사를 방해할 생각이야? 고림천, 네가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내가 봐도 너는 바보야. 말도 안 돼. 나는 그녀를 안 맞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녀가 왜 좀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잖아.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었어. 넌 이제 어떻게 할지나 생각해. 내 그 마음에 드는 신부를 맞이할 일이나 원래 6개월 후로 정했던 혼기가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게 됐어. 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강가에서 전원이 왔는데 강 아가씨의 몸이 기다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녀가 저지른 추한 일을 후부에서 덮어주려 하다니 혼기를 한 달 후로 앞당겨라. 더 끌면 신부가 배를 불리고 들어오면 후부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 이거 넣어. 이것도 넣어. 부인, 이 여인은 깨졌는데요. 눈에 띄는 곳에 두면 보기 안 좋을 거예요. 뭐가 두려워? 고가에서 보내온 그 열몇 채위, 형편없는 혼수품을 받을 때는 어째서 안 좋은 게 두렵지 않았어? 그녀는 서녀일 뿐인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무슨 좋은 혼수를 바라겠어? 이것으로 충분해. 이게 뭐야? 이게 태사령부에서 내게 준비해준 혼수야? 이 곰팡이 핀 헌 비단과 그리고 이 모서리 깨진 여의. 너희는 내가 이 쓰레기들을 들고 정원 후부에 가서 웃음거리가 되길 바라는 거야? 후작 댁에서 보낸 예물은 원래 겨우 츤대엔 열몇 대 뿐이었어. 이제 제대로 된 혼수도 없는데 시집 안 갈래요. 안 가면 잘됐다. 그럼 사람 불러라. 흰 비단 가져와라.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십니까? 남 웃음거리 될까봐. 고가에서 보낸 그 거지 같은 예물 열몇 대. 넌 안 웃기냐? 혼전 임신, 태를 가졌으면서 안 웃기냐? 이제 배가 점점 드러나는데 혼례가 반년 후에서 한 달 후로 앞당겨졌는데 혼수 치사하다고 네가 면목이 있냐?
저는 후작댁의 미래 세자빈입니다. 이렇게 업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읍신 여기. 세자빈? 수단으로 얻은 명분, 강가에서 함부로 굴어? 내 아버지가 동료들 시선 때문에 막지 않았으면 이렇게 뻔뻔한 다른 자매들까지 망치는 추태를 보면 벌써 감효로 보냈어야 했어. 독주 한 잔으로 죽였어야 했어. 당신들 모두 나를 얕봐요. 최여인도 나를 얕봐. 후작 부인도 나를 얕봐. 정모마저 나를 죽이려 해. 내가 고가의 장남을 낳고 입지가 굳어지면 꼭 당신들을 모두 무릎 꿇고 빌게 하겠어. 땅에 있는 거나 잘 챙겨. 이게 내 혼수 전부야. 한 푼도 더 없어. 다음 달 초여들에 네가 기어서라도 후작댁 대문으로 기어들어와야 해. 흥. 어이, 빨리 봐. 저게 강가에서 서녀에게 준 혼수란다. 우리 평민도 딸 시집 보낼 때보다 못하네. 정원 후작 집안이 그래도 공신 집안인데 임신한 서녀를 맞아들이다니 예물이며 혼수며 선조님들 면목이 없겠다. 오셔. 마음껏 웃어라. 오늘 당한 치욕 반드시 100배, 1000배 갚아주겠다. 부부례를 올리면 나는 정식 세자빈이다. 전생의 최여인이 누린 영화. 오늘은 모두 나 강심월의 것이다. 백년새가? 뭐 그런 게 육품 서녀인 내게 지다니. 일배천지. 잠깐. 오늘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원 후보에는 아직 한 가지 경사가 더 있습니다. 어머님, 무슨 경사가 더 있습니까? 늙은 할망구가 또 무슨 꾀를 부리려나.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이십니까? 임천, 이 아이는 네 사촌 여동생 옥소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후부에서 자랐다. 너에게 깊은 정을 품고 있다. 옥소, 고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사촌 오라버니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머님이 주관하셔서 옥소도 맞이하기로 했다. 네 평처로 삼으려 한다. 뭐? 평처. 후부인. 어찌 이럴 수가. 닥쳐라. 오늘 내 혼인날이다. 내가 너그럽게 내 서녀가 들어오는 걸 허락했다. 하지만 네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어찌 세자를 잘 모실 수 있겠느냐? 옥소가 들어오면 딱이다. 임천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다. 훗날 네가 장남을 낳으면 정실이 된다. 옥소는 예의를 안다. 당연히 너와 다투지 않을 것이다. 사촌 오라버니, 옥소가 잘 오라버니와 언니를 모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평처. 참 좋은 평처구나. 너희 모자는 짜고 나를 짓밟는구나. 유옥소, 너는 고가의 씨를 낳지 못할 거야. 내가 죽더라도 너희 모두 지옥에 끌고 가겠다. 일시가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패백을 올리시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머님, 저는 오늘 막 후부로 시집왔습니다. 그런데 세자에게 평처를 들이시다니 무슨 뜻이십니까? 저 강가의 체면은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무례하구나. 시집가면 남편을 따라야 한다. 남편의 자식을 낳는 것이 아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네가 지금 임신 중이니 설마 남편이 너를 위해 10달을 지키게 하려느냐? 임천, 너 말해봐. 너 나랑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신회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네가 몸이 무겁고 위수 씨는 잘 아는 사이라 잘 모실 수 있을 거야. 당신도 동의한단 말이야? 강가에서 딸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묻고 싶구나. 이렇게 시어머니를 거역하는 말을 어떻게 네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다. 무슨 불만이라도 있느냐. 부모의 명령과 중매인의 말은
부모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파혼서를 받고 강가로 돌아가거라. 우리 국가의 며느리 노릇하지 마라. 지금 내가 돌아가면 강가에서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도 서자가 될 거야. 늙은 마귀 할멈. 참 독하구나. 며느리가 감히 그럴 리 없습니다. 감히 못하겠다면 이 잔을 들어라. 언니, 차 드세요. 앞으로 위수는 남편을 잘 모실게요. 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 위수가 언니를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남편의 식사와 생활을 잘 챙길 거예요. 오라버니, 언니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요? 신혜야, 뭐 하는 거야? 위수 씨가 좋은 뜻으로 차를 올렸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내가 마실게. 내가 마신다. 서방님, 위수야, 오늘 밤 꼭 잘 대해줄게. 린초는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설마 정말로 그 사람 방에 간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어. 오늘은 내 혼례일인데, 나는 정실 부인인데, 그가 이렇게 대할 순 없어. 아가씨, 세수하시고 주무세요. 세자는요? 세자가 밖에서 손님 접대하고 계신 거죠? 곧 돌아오실 거야. 아가씨, 아직 세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인께서 옛 관례대로 서방님은 절대 임신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손에게 해가 될까봐, 불길함을 옮길까봐. 그럼 세자는 어디로 가셨나요? 세자는 당연히 류부인의 방으로 가셨어요. 초야에 세자를 혼자 두실 순 없지 않습니까? 아가씨, 어서 주무세요. 뱃속의 태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릉천, 너 사기꾼이야. 뭐? 평생 한 사람이라며? 뭐? 나 아니면 안 된다며? 뭐? 아니면 다 거짓말이야. 유옥소. 2년. 내 남자를 뺐다니. 서방님, 언니 혼자 계신데 주원에서 화내지 않으실까요? 서방님, 언니한테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녀 얘기 왜 해? 재미없게. 지금 임신 중이야. 성질이 더럽게 급해. 내 착한 옥소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상냥하고 다정한데. 서방님, 싫어. 옥소는 앞으로 서방님께 모든 걸 맡길게요. 착한 옥소. 오늘 밤은 우리 꼭 통통한 아들 낳자. 들었어. 세자님이 유부인 방에 계셨어. 밤새 물을 3번이나 불렀대. 그러게. 그럼 주원에 계신 분은 아마 화가 나서 창자가 푸르게 됐겠다. 작은 아씨, 아침 진지 드세요. 서방님은 유부인 방에 계세요. 세자님이 오늘 아침 거기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너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작은 아씨, 굳이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유부인은 후부인이십니다. 친히 평처로 정하셨습니다. 온 집안에서 당연히 유부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세자 부인이야. 들었어? 정원후 세자가 혼례 당일에 바로 평처를 집에 들였대. 신방조차 그쪽에서 평처방에서 보냈대. 그러게, 본처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방을 지켰다면서 평처는 그날 밤 물을 3번이나 불렀대. 온 경성에 소문 다 났어. 이 정원후 집안은 너무 무례하군. 그 정실은 서녀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를 갖춰 맞이한 세자 부인이야. 혼례 첫날부터 이렇게 망신을 주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누가 들어오기도 전에 애를 가졌냐. 후부인이 좋은 얼굴 해줄 리가 있나. 그런데 그 평처는 세자의 친사촌 여동생이라더라. 후부인이 직접 키운 거야. 앞으로 누가 우위에 설지 모르는 일이지. 서방님, 이 모란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네 아름다움에 못 미쳐.
언니,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언니 혼자 지냈죠? 동생이 마음이 참 편치 않네요. 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어요. 그건 원래 세자빈의 예장이야. 어떻게 그 천한 년이 쓰고 있냐? 서방님, 몸이 불편하니 방에서 쉬고 있거라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어. 어머니, 앉으세요. 역시 옥소가 속을 알아주는구나. 저 사람과는 달라 날마다 방에 틀어박혀서 누구한테 토라졌는지 모르겠네. 부인, 이번 달 댁 안지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옥소가 맡도록 해라. 그 애는 평처이니 집안 살림을 맡는 법도 배워야지. 어머니께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소가 꼭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네요. 옥소가 백목 입어서 죽을 끓였어요. 계속 따뜻하게 해뒀어요. 서방님, 드셔보세요. 역시 사촌 누이가 속을 알아주는구나. 서방님, 또 절 사촌 누이라 부르시네. 이제 옥소는 서방님의 평처예요. 어머니께서도 열쇠패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넌 원래 내 좋은 옥소야. 앞으로 이 후보 안뜰은 네가 잘 챙겨다오. 이 유부인이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열쇠패가 그녀 손에 들어갔어. 안채 그 부인은 아마 열쇠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만져보지 못했을걸. 유부인? 그런 첩이 부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나? 나는 정실이야. 나는 정식으로 맞이한 세자빈이야. 왜 그녀가 열쇠패를 쥐고 있어? 왜 그녀가 난방 있는 방에 살고 왜? 이 아이 때문이야. 당신들은 그가 나와 동침할 수 없다고 했잖아. 내가 가진 건 그의 핏줄이야. 결국 당신들이 나를 냉대하는 핑계가 됐어. 난다. 임천, 너는 나만 아내로 맡겠다고 했잖아. 나를 저버렸어. 제 바우, 당, 네가 어떻게 나를 저버릴 수 있어? 부인, 계단 조심하세요. 만약 지루하시면 핑계를 대서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후야님, 걱정 마세요. 오늘 황후마마께서 연회를 베푸셨는데 중도에 자리를 뜰 수 있나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우와 부인께서 정말 금슬이 좋으시네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부인께서 과찬이십니다. 어머, 빨리 봐. 정원우 세자 부인이 오셨네. 들으니 결혼 당일에 바로 평처를 드렸다고 해요. 참 희한한 일이네. 옆에 저 사람이 혹시 그 앙증맞은 유 부인이야? 이런 눈치 빠른 녀석들. 고임천 그 무능한 놈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할 리가 없지. 부인들, 좋은 취미시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소위 이생의 유일한 사랑이라더니 별것 아니네. 강심월, 내가 꿈에 그리던 세자 부인 자리. 맛이 어떠냐? 세자 부인 이분은 생소하신데 어느 집 귀한 따님이신지? 부인들, 웃지 마세요. 사내라는 게 바람 안 피는 놈이 어디 있나요? 첩 하나 드린 것뿐이에요. 밖에서 꼬시고 다니는 것보단 낫죠. 이분은 유옥소 씨예요. 세자의 먼 친척, 사촌, 동생이에요. 집안이 기울어서 시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서 집에 들여 평처로 삼았어요. 가난한 친척을 돕는 셈치고 사람이 살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 차마 눈 뜨고 그녀가 집안에서 부자에게 첩으로 팔려가는 걸 볼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 후부는 규칙을 가장 중시하니까 밥 한 끼 주는 것뿐이에요. 잘한다, 강시몰. 감히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다니. 나를 가난한 거지라고 하다니. 오늘 꼭 너를 찢어버리겠어. 부인, 그 말씀은 잘못하셨어요. 어느 집에 가난한 친척이 없겠어요. 우리 유씨 집안은 가난하지만 가난해도 깨끗해요. 어떤 뻔뻔한 사람들보다는 낫죠. 관가 아가씨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어올라 높은 가지에 붙으려고 아이를 임신했다면서요? 무슨 헛소리야, 닥쳐. 내가 헛소리하면 깨끗한 집안 여자는 혼전에 정조를 잃으면 벌써 목을 메고 죽었을 거야. 어디 면목이 있어 이렇게 앉아서 떠들겠냐. 세상에 정말로 약혼전에 임신이라니. 너무 뻔뻔해.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내 명성이 다 망가졌어. 이 천한년 손에. 흥. 최 아가씨께서 너랑 자매하기 싫어하시네. 이렇게 품위 없는 사람이랑 처척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앉아있는 것조차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셔. 멍청한 게 자살골 넣으면서 나까지 끌고 가네. 유부인은 참 말재주가 좋구나. 유부인, 세자빈이 임신 중이니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좋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세자께서 가슴 아파하시지 않겠어? 이건 세자의 적장자야. 들었어? 내가 뵌 건 후작가의 적장자야. 네가 뭔데 감히 여기서 큰 소리야? 적장자? 그건 모르는 일이지. 나는 평처야. 원칙대로면 낳은 아이도 적출이야. 게다가 나도 지금 임신 중이야. 만약 내가 아들을 낳고 언니가 딸을 낳으면 그럼 적장자는 내가 낳은 게 되는 거야. 언니 배를 보니까 둥글고 큰 애 분명 딸일 거야. 임신했다고? 응. 서방님이 엄청 기뻐하셨어. 조용히 태교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자에게 반드시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 왜? 나는 후작가의 시집 오느라 온갖 모욕을 다 겪었는데 뒤늦게 들어온 이 천한년이 내 모든 걸 가로채다니. 절대 안 돼. 적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자께서 어찌 첩의 자식을 평처가 무슨 처냐? 그냥 첩일 뿐이야. 집에 돌아가자마자 낙태약을 먹일 거야. 나에게? 감히? 내 뱃속 아이는 혼인 전에 생긴 거잖아. 누가 정조를 알겠냐? 서방님도 속으로 의심하실 거야. 내 뱃속 아이만이 진짜 세자의 친자식이야. 아, 네 입을 찢어버리겠어. 손 놔. 이 계집. 두 부인 그만 싸우세요. 뱃속 아이 조심하세요. 최여인,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시원하게 자리를 내줬다면, 네가 혼인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겠어. 죽어라. 나를 끌어들이려고? 그럼 내가 들어주마. 너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지. 아, 사람 살려. 큰일 났어요. 위원우 부인이 물에 빠졌어요. 정원우 세자 부인과 유부인도 빠졌어요. 어서 구해요. 네 배. 사람 살려. 누가 물에 빠졌어요. 위원우 부인이 물에 빠졌어요. 1. 여인아, 어서 유원을 불러라. 즉시 진한 생강탕을 끓여라. 서둘러라. 서방님,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물은 안 먹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다시 내 몸을 가지고 농담이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겨우 너를 건강하게 키워놓았는데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마마, 큰일 났어요. 어화원 쪽에서 사고가 났어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라.
정원호 세자 부인과 유 부인이 수영장에서 싸웠어요. 위원우 부인이 그 여파로 세 부인 모두 물에 빠졌어요. 위원후 부인도 빠졌다고? 그분 몸이 나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 강 씨와 유 씨 부인이 서로 싸우다가 위원우 부인과 부딪혔어요. 셋 다 호수에 빠졌습니다. 본궁의 명을 전하라. 곧 수영하는 노파들을 보내 구하고 태위원 당직하는 위원 전원을 편전에 대기시켜라. 생강탕 끓이고 뜨거운 물 준비하라. 실수하지 말고. 예. 서방님, 부인이 일부러 그랬어요.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일부러 저를 강물에 밀었어요. 위원우 부인까지 연루시켰어요. 네가 헐뜯다니. 서방님, 믿기지 않으시면 자리한 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먼저 달려들어 싸우지 않았나요? 그녀가 저를 강물로 밀지 않았나요? 후장님, 용서하소서. 모두 제 아내의 잘못입니다. 후작 부인께까지 누를 끼쳤습니다. 내 부인이 무사하다면 모르겠지만 만일 일이 생기면 서방님, 배가 너무 아파요. 늦었습니다. 후후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제 부인 진맥을 해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후부인께서 병이 나신 것이 아니라 잉태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후부인께서 이미 잉태하셨습니다. 한 달 넘게 임신하셨습니다. 태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물에 빠져 놀라셨지만 다행히 후부인께서 몸이 이미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약은 드실 필요 없습니다. 생강차 몇 잔을 드셔서 냉기를 없애면 큰 문제 없습니다. 제 부인이 임신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우후, 축하드립니다. 루인. 하. 우리 부모가 되었구나. 서방님, 저 좀 내려주세요. 여기는 궁중이에요. 위원후가 이렇게 무뚝뚝한 분이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바보 같은 표정을 짓다니. 고세자, 그대의 처첩들이 예의를 모르는구나. 상하와 존비를 가리지 않고 궁중에서 감히 총애를 다투며 싸우다니. 고세자, 너는 집안을 다스림이 엄격하지 않구나. 처첩들을 방탕하게 내버려 두고 궁중에서 질투하며 싸우게 하다니. 손찌검까지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다니. 하마터면 내 부인을 해칠 뻔했다. 이는 세자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탓이다. 게다가 내 부인까지 해칠 뻔했다. 황후마마께서 조서를 내려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세히 말해보아라. 항우마마께 여쭙니다.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세자 부인이 유부인이 물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유부인을 배 부인 쪽으로 밀쳤습니다. 그로 인해 배 부인이 물에 빠졌습니다. 네가 헛소리한다. 본 부인이 언제 일부러 사람을 밀쳤느냐. 분명히 유 아가씨가 스스로 중심을 잃은 것이다. 언니 말이 너무 무례하네요. 분명히 언니가 뒤에서 나를 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 부인에게 부딪힌 거예요. 언니가 만일 발뺌하려면 아까 거기에 있던 많은 궁녀들이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만해라. 황후마마. 신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탓입니다. 처첩들이 덕을 잃었습니다. 배 부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세자, 인정은 빠르구나. 그런데 의원후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때 오지 않았다면 배부인의 태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이 일을 어찌할 셈이었느냐 하셨다. 내가 제때 오지 않았다면 내 부인의 태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세자, 어떻게 배상할 셈이냐. 서방님, 전 괜찮아요. 아이도 괜찮아요. 여음아, 그를 위해 변호할 필요 없어. 오늘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감히 너에게 손을 댈 거야. 본궁의 뜻을 전하라.
세자 고림천은 집안 다스림이 엄격하지 못하고 처첩이 덕을 잃도록 방조하였으며 궁중에서 다툼을 일으켜 위원후 부인을 잘못 다치게 하여 고명 부인 최씨를 황사를 위태롭게 할 뻔하였으니 벌로 관직 정지 반년, 봉급 삭감 1년을 명하노라. 타인의 경계로 삼으라. 성질을 받들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강씨, 유씨, 너희 둘은 세자의 처첩으로서 대중 앞에서 싸움질을 하다니 채통이 어디 있느냐? 그만 말하여라. 세자 부인 강씨, 평처 유씨, 각자 여칙을 100번 필사하라. 3개월 동안 출금하라.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필사. 여칙을 베껴 쓰라고? 황후마마께서 직접 여칙을 필사하라고 벌을 내리셨어. 이건 엄청난 치욕이야. 온 경성에 알리는 거나 다름없어. 정원 후 댁의 이 두 부인은 예의를 모른다고 명부 자격도 없다는 뜻이야. 모두 물러나거라. 신부 성질을 받들겠습니다. 들었어. 정원 후 댁 두 부인이 황후마마 궁에서 싸웠다더라. 게다가 여칙 필사벌을 받았다고 해? 여칙 필사? 그게 바로 그들이 예의를 모른다는 뜻이잖아. 앞으로 경성에서 어느 집이 감히 초청하겠어. 정원우댁 사람들을? 처첩이 총애를 다 챈다더라. 황제 폐하 앞까지 가서 게다가 거의 위원후 부인이 유산할 뻔했대. 정원우 댁의 체면은 완전히 떨어졌어. 앞으로 어느 집이 연회를 열어도 감히 이런 집 사람들을 초대하겠어? 자기 집 체면 안 깎이겠어? 네가 궁중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직위정지에 봉급 삭감을 당했겠느냐? 온 경성의 웃음거리가 되었느냐? 서방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서방님, 제 아이가 어서 의원을 불러주세요.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무슨 척을 하는 거냐? 누가 알겠어? 내 아이인지 아닌지. 혼인 전에 가진 아이. 누가 알겠어?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아니요, 림천아. 아파요? 부인, 사람 살려. 부인께서 물에 빠지셨을 때 큰 추위를 겪으셨고 냉기가 몸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유산까지 하셨습니다. 자궁이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임신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안 돼, 내 아이, 내 적장자. 헛소리 하지 마. 어머나, 언니가 어째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건 우리 후부의 적장자라고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렸잖아. 보아하니 이 아이 복도 가리는구나.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귀한 아이를 지킬 수 있겠어? 네가 내 아이를 죽였어. 죽여버리겠어. 네가 나이를... 서방님, 저를 위해 주관해주세요. 그녀야, 그녀가 죽였어. 우리 아이를 위해 복수해줘. 닥쳐. 너 아직도 울 면목이 있어? 네가 아니었으면 궁중 연회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고 내가 어떻게 황후마마께서 나를 해임하고 녹봉을 깎으셨겠어? 지금 온 경성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정원 후보의 웃음거리를 내가 길을 걸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넌 완전히 불운을 가져오는 여자야. 네가 나를 탓해? 네가 말했잖아. 내가 낳게 하겠다고. 후보의 후계자를 네가 말했잖아. 나만 사랑한다고. 그만해. 이 아이는 원래 혼인 전에 맺은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 명성이 원래 좋지 않았어. 이제 유산됐으니 유산된 거야. 그냥 재앙을 없앤 셈 치자. 나중에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앞으로 몸 잘 추스리고 다시 임신하면 되지. 다행히 옥소의 태아는 멀쩡해. 어차피 옥소가 아이를 낳으면 규칙대로 너를 정모라고 불러야 해. 네가 세자 부인인데 가져야 해. 정실로서의 대도를 설마 네가 앞으로 첩실과 투기하겠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우리 아이 바로 적장자야. 이건 네가 직접 약속한 거야. 날 속였어. 누가 낳은 아이든 너를 정모라고 불러야 해. 네가 이런 걸 가지고 하찮은 걸로 뭐해. 미친년. 부인 소로가 직언드리겠습니다. 부인의 몸은 얼음물에 너무 오래 담겨 계셔서 냉기가 자궁 속 깊이 침투했습니다. 게다가 유산으로 출혈이 있었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 이미 근본을 상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말을 똑바로 해. 근본을 상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마님께서 앞으로 자식을 더 보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무식한 의원아, 헛소리하지 마. 부인이 유산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몇 달 조리하면 괜찮아집니다. 어떻게 평생 아이를 못 가질 수 있습니까? 꺼져 당장 나가. 그만 좀 해라. 무슨 꼴이냐? 어머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반드시 후작부에 자손을 번성시킬 거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시머라 의원의 말을 다 들었다. 이미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억지로 해도 소용없다. 지금 옥소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다. 우리 정원 후작부는 백년 명문, 청렴하고 귀한 집안 장손이 태어나서 서자의 신분을 지니게 할 순 없지. 그야말로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내가 이미 종로들과 의논했다. 후작부의 미래를 위해 너 좀 희생해야 한다. 내일부터 너를 평처로 강등하고 정실 자리를 옥소에게 넘긴다. 그러면 옥소 뱃속의 아이가 명백히 적장손이 된다. 안 돼, 안 됩니다. 저는 팔인교를 타고 들어온 정실입니다. 저는 세자빈입니다. 당신들은 이럴 수 없어요. 저에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당신들은 이용만 하고 버리는 거예요. 네가 반항할 수 없어. 사흘 뒤 사당을 열어 족보를 고칠 것이다. 네가 아직도 마지막 체면을 생각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여라. 옥소의 아이가 태어나면 너를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다. 훗날 네게 봉양하고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네가 또 뭐가 부족하냐? 체면을 차려라. 하하하, 봉양하고 장례를 치른다고? 좋아. 그럼 다 같이 지옥에 가자. 모두 나와 함께 죽어라. 문 열어 사람 살려. 임천이 아직 사당에 있다. 검시관님, 이 관 속에 정말 세자와 세자빈이 예. 관에 넣을 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 구의 시신 자세가 이상합니다. 정말 함께 동반 자살했다면 서로 기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는 손가락 마디가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손목을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합니다. 분명히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 이건 동반 자살이 아니야. 바로 그리고 여자 시체의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있어 손바닥에 쥐고 있는 건 구리 화약통 하나. 화약통이 불에 타서 손가락 뼈에 붙어버렸어. 그렇다면 불은 그녀가 낸 거야? 그녀는 처음부터 세자가 살아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럼 유 부인은? 유 부인이 염습될 때 태아는 이미 7개월이었어. 그녀는 임신 중이라 거동이 불편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지. 결국 연기의 침대에 갇혀버렸어. 일가양명이야. 노부인 슬픔을 가누소서. 이것이 바로 세자와 강씨의. 임천아, 내 아들아. 그들이 동반 자살한 건가요? 노부인 소관이 직접 검시했습니다.
이 두 구의 유골은 서로 껴안은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자 시체의 손에는 화약통 잔해를 꽉 쥐고 있었고 두 손이 쇠집게처럼 세자 각하의 다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세자 각하는 생전에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대로 붙잡혀 산채로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강심월 이 독부야 죽어서도 내 아들을 놓지 않다니. 옥수는? 내 옥수는?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는? 유평처가 임신한 상태로 도망치지 못하고 안뜰 침대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후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정원 후부의 100년 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구나. 인과응보야. 들으니 그 강씨는 원래 서출이었다는데 후부에서 눈여겨보지 않고 갖가지로 괴롭혀 결국 미치게 만들었대. 참으로 나쁜 짓이야. 잘 나가던 후부가 이렇게 불타 없어지다니. 폐하께서 이미 자귀를 거두라 명하셨대. 금인. 성지 도착. 정원 후부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하니 짐의 마음이 매우 아프다. 옛 후야의 전장에서 선제를 구한 공을 생각하여 특히 내정에서 은자를 내려 후사를 치르게 하고 유사가 영구를 호송하여 고향에 안장하라. 흠차. 노부인, 슬픔을 가누소서. 폐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 후야가 전장에서 선제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으니 그 은혜를 폐하께서 대신 갚겠다고. 이것은 폐하께서 특별히 더 내리신 겁니다. 받으소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소서. 짐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여보, 나 곧 나을 것 같아. 사람 불러라. 산파 불러. 빨리 산파 불러. 후야님, 축하드립니다. 모자 모두 안전하십니다. 작은 세자이십니다. 여인아, 우리 아이 생겼어. 눈썹과 눈이 너 닮았어. 입은 너 닮았어. 울면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니 앞으로 장군이 될 것 같아. 지난 생에는 나 혼자 병상에 누워 있었어. 나 보러 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 산방의 붉은 촛불이 신혼밤부터 끝까지 타올랐어. 문을 열어줄 사람을 기다리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번 생에는 나에게는 여보가 있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얻은 안정, 아이도 있고 하나의 진정으로 내 집이 있어. 후야님 각 가문에서 보내온 할애 선물이 다 도착했습니다. 최부에서 금자물쇠 한 쌍을 보내왔습니다. 예부왕 대인께서 장수 옥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황후 폐하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추후 직접 보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세자님은요? 후한 선물을 준비해라. 녹용과 산삼,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라. 내일 내가 직접 가겠다. 경여의 별원에 정원후 부인을 뵈러. 예. 위원후 왔구나. 여인아 나았지? 나았어. 모자 모두 안전해. 아들이야. 좋아, 좋아. 그때 내가 천리를 골라서 임천에게 좋은 혼처를 찾으려 했지. 여인 그 아이는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았어. 내가 애써서 그녀와 임천을 소꿉친구로 만들었지. 그녀를 맞이하면 임천의 관직이 안정될 거라 생각했어. 후작부의 미래도 자리 잡을 거라 믿었지. 그런데 임천은 고집스럽게 그 강가의 서녀를, 내가 그를 이기지 못했어. 생각해보니 그래도 됐다. 여인 같은 아이는 이런 더러운 물에 발을 담그면 안 됐는데. 그런데 나는 생각지 못했어. 내가 직접 골라들인 유옥소, 그리고 그 강심월.
그들이 내 후작부를 죄로 만들어 버렸어. 내 손자들 다 잃었어. 돌아간다. 너 산후조리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왜 한여시키지 않고 내가 드는 거야? 내가 깨지기라도 하는 줄 알아? 서방님, 오늘 가서 보셨죠? 정원후 부인을. 그분 괜찮으세요? 사람은 살아 계셔. 혼은 벌써 없으셨어. 그분도 불쌍한 분이야. 평생을 꾀하고 결국 여인아, 할 말이 있는데 계속 묻고 싶었어. 내가 말하기 싫어할까봐. 고임천이 죽은 후 내 마음에 아직 맺힌 게 있니? 전생에 내가 죽을 때 마음의 원망으로 가득 찼어. 그가 나를 냉대한 걸 원망했고 강심어를 편애한 걸 원망했고 그가 나에게 주지 않은 걸 원망했어. 단 한 조각의 진심도. 이번 생에는 나는 원래 멀리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너를 만나고 아이도 생겼어. 그 원망들은 어느새 사라졌어. 마치 긴 악몽을 꾼 것 같아. 깨어나 보니 곁에 있는 사람이 너였어. 아이는 베개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악몽은 그저 악몽일 뿐이야. 배랑, 응. 내가 있어서 정말 좋아. 여만아, 울지 마. 나비는 엄마를 찾아간 거야. 엄마, 응, 여만이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하, 오늘 엄마를 괴롭혔니? 아빠, 이 녀석이 부르는 사람을 고르네. 하루 종일 엄마한테 붙어서 엄마라고 부르더니 내게 오면 아빠가 되고 마치 내가 큰 이득을 본 것처럼. 나는 원래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난 것은 복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에야 알겠어. 다시 태어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다시 사는 거라는 걸. 엄마, 그거 줘. 다른 날 사자. 오늘은 먼저 외할머니 댁에 가자. 무슨 생각해? 이번 생은 참 좋다고 생각했어.